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처음으로 볼 기사는 SK는 새만금, NHN은 광주의 데이터 센터 서남권 AI 거점으로 부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일단 뭐 돈 들여서 AI 뭐 데이터 기반 뭐 AI 센터 뭐 세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또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돈을 붓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결국엔 발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돈을 붓는 거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뭐 이런 데 근처 부동산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국민연금이 뭐 개입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집 주주로서의 기업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가운데 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나 이게 또 과도하게 개입되는 부분이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현재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역할을 국민연금 해주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하면 또 이게 경영을 방해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게 기업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운영을 하고 뭐 의결권 행사를 하겠지만 이게 본인들 돈이 아니던 거잖아요. 얘네가 결국 우리 국민의 돈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 운영하는 쪽의 의견으로 이렇게 경영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는 게 맞긴 하겠는데 그게 선을 넘어서 너무 과하게 진행되면 안 좋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진행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투어 전원 무급 휴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죠. 코로나 타격을 굉장히 받고 있는 여행 업계입니다. 지금 주가야 뭐 올라오고 막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미래를 보고서 이미 움직였지만 주가는 한 차례 다시 꺾일 상황이다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일단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뭐 다른 업체들이 소형 업체들이 철수하게 되는 가운데 그 파일을 다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사의 역할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무래도 항공권 구입에 대한 부분이야 계속적으로 여행사가 이게 도매로 이렇게 떼와가지고 항공사로부터 이렇게 파는 부분이 있어서 싸니까 여행사 오히려 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통 구조가 단계를 거칠수록 비싸지는데 오히려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게 단계를 거칠수록 싸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행사 한꺼번에 띄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데 어쨌든 그런 부분 말고 다른 기존의 하여튼 그런 여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금 업황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유여행이 워낙 보급화되고 있고 또 핸드폰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번역도 있고 네이버 파파고 번역도 있기 때문에 딱히 예, 언어 소통에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여행업이 어떻게 될지는 물음표고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조금 움직이겠지만 이미 움직였고 이제 떨어질 좀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 좀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최고 금리 인하 발표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저축은행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돌리고 있던 대출을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뭐 대출 고금리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금리가 낮춰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새로 대출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서 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축은행을 가야 될 텐데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들도 자기네들도 안전하게 대출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겠고, 오히려 그래서 이 인하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조금 더 해봤을 때 오히려 신규 대출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이 법정 최고금리 이외에 그냥 안 좋은 뭐 일수라든지 사채를 끌어서 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냥 이렇게 내용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RCEP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FTA예요. 보시면 뭐 일단은 이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유리해진 주요 수출 품목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관세가 철폐되는 주요 수입 품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키위가 굉장히 흔해지지 않을까. 뭐 지금도 굉장히 흔한 상황이지만 가격대 싸지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최종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현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볼 것 같은 업종은 자동차죠. 결국 자동차고 부품 쪽이 많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기 보면 결국 다 수출 관련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고, 자동차 쪽이 또 수혜를 보니까 이런 거 따라서 수혜를 보고, 이런 거 자체 본인들이 수출해서 수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면서 수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뭐 철강 협회 때 이런 수출 실적은 전 세계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수출 철강 업계가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이 정도 높은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아까 이야기해드렸지, 자동차 업종이 수혜를 보면서 거기에 또 철강이 들어가는 거가 있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을 많이 수혜를 볼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뭐 철강 뭐 이중적으로 약간 수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 워낙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굉장히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한류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일본과는 이번 체결한 FTA 처음 체결한 FTA 자동차 기업 주요 민간 문을 열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가 열지를 않았다는 거죠. 관세 철폐 수준을 뭐 양이 같다. 하지만 수입액으로는 많다. 그래서 뭐 일본이 좀 더 수입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내용 보면 이거 말고 다른 기사를 보는 게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요거 중국 시장 놓고 한일 경쟁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산업이 좀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 의해서 되게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약간 반대적인 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자동차 철강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 바이든 시대에 오면서 녹색 규제로 인해서 지금 비상등이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당장은 뭐 자동차 그냥 업황 자체가 자동차는 좀 좋으니까 철강도 그렇고, 어, 지금 뭐 저런 FTA 말고도 그냥 기본적인 업황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 주도 CPTPP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오늘 서명을 했다는 거고, 이제 환태평양 요거 이제 가입 여부 쏠리고 있다. 일단 여기서 이게 원래는 TPP였는데 미국이 이탈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들어오고 같이 우리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주도가 달리 일단 뭐 중국이 주도한 거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중국 주도 느낌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취임 후 탈퇴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요거 탈퇴해서 이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나오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 TPP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기사처럼. 그래서 요런 관련주들 또 예전에 움직였던 전력이 있던 종목들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 코로나 상황 살짝 보고 가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화이자에서 이제 내년 겨울이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어 여기 이 기사로 보죠.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 CU 내년 겨울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인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너무 들뜨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고 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제목이 좀 재밌네요. 같이 보죠. 뭐 이런 내용. 네, 하여튼 교촌 치킨이 이제 교촌 F&B가 상장해서 뭐 그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기사가 조금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 일단 정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 증시를 살펴보면 이제 다우 산업이 지난 뭐 우리랑 시차가 좀 있죠. 주말이 우리보다 느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끝났고 그리고 나스닥은 뭐 어쨌든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그렇게 썩 느낌이 썩 어느 정도 이번 주 조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좀 크게 봤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땐 물론 약간 밀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이 만약 유지된다면 이 월봉이 유지된다면 특별하게 유지된다면 다음 달에 뭐 산타랠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뭐 좀 빠지면서 음봉으로 조정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아직 뭐 11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캔들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다. 좀 어쨌든 조금 여기 뛰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갭 채우러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나스닥은 이미 갭을 채웠어요. 여기 떴다가 여기 요 구간 한 번씩 채우고 뭐 여기까지도 있는데 여기까지 당장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밀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애매한 흐름에 따라 애매하게 흘러갈 위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차트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단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종가는 금요일날 올려놓고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850포인트를 여기를 아직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한 번은 건드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건드려주고 이게 안착해주면 더 좋겠죠. 안착해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올해 고가가 맞죠? 올해 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신고가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이런데 한번 찍어줬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전일 금요일날 시가랑 뭐 5일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뭐 조정 크게 들어온다면 요거 여기 2450포인트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거 뭐 요 라인이죠. 이 라인이죠. 결국에 요 라인 정도.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이 조금 뭐
글쎄,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는 가고 있다. 올라는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지수를 조금은 이제 조금은 뭐 미 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수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뭐 지수 신경을 조금은 덜 쓰면서 매매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뭐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라고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따로 놀던 종목들, 뭐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이런데 코로나 급락 이후 이런 회복 과정에서 따로 놀던 종목들은 지수랑 또 다르게 놀면서 움직이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수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들밀리면서 힘을 좀 응축하던 종목들이 뭐 지수 올라가면서 좀 강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저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력하게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당장 뭐 밀려 내려온다면 245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삼성전자 차트 볼까요? 어, 삼성전기도 뭐 금요일날 많이 움직이긴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7만 전자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 7만 원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또 종목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고 하락 종목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면서 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주식하는 데 있어서 계획, 매매 계획 처음에 그 해당 종목 매수했을 때 생각하셨던 매매 계획대로 조금 진행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내용을 뭐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아까 그 영상 찍기 전에 이번 미리 보는 이번 주 뭐 해서 무료 카톡방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장점 코멘트 이야기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무료 공개 추천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